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벽지, 끊어진 형광등줄, 종이로 덧댄 유리창. 그 집은 오래전부터 숨을 죽인 채 살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그 집의 가장이 어느 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동네 작은 공장에서 땀을 흘리던 그 손은 이제 더는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큰딸 정희는 11살, 동생 민수는 8살. 그리고 엄마는 오래전에 집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정희는 엄마가 떠난 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부엌에서 밥 짓던 고모의 등을 보며 울던 동생을 달래던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날, 비가 조용히 내렸고 우산을 들고 들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검은색 치마와 하얀 셔츠를 입은 말수가 적은 여자. 아이들의 고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저 어린 것들을 누가 키우나. 엄마는 벌써 떠났다지. 고모가 맡을 수야 없지. 저 사람도 혼자잖아. 그때였습니다. 고모가 상주석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절을 올린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 키울게요. 장례식장 안은 순간 숨을 삼켰고 아이들은 멍하니 고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고모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그 집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싱크대에 마른 고춧가루가 흩어져 있었고 아버지가 앉던 소파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고모는 묵묵히 방을 닫고 전기장판을 펴고 냉장고를 다시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와 민수가 잠에서 깨자 부엌에 익숙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도시락 냄새였습니다. 고모는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찬밥으로라도 먹어. 늦겠다. 말투는 여전했지만 그 속엔 엄마 같은 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고모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너희를 위해 이만큼 했다는 말 없이 그저 매일매일 아이들의 뒤에서 묵묵히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부엌에 등이 보였고 밤마다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재던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손길에 익숙해질수록 아이들의 기억 속 엄마란 단어는 점점 고모의 얼굴로 채워져 갔습니다.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사랑이, 어떤 희생이 시작되고 있었는지를요.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날, 그건 고모였습니다. 시간은 한 뼘씩 자라듯 천천히 흘렀습니다. 낮엔 학교, 밤엔 고모의 무릎. 정희와 민수의 하루는 고모의 숨결 안에서 조금씩 단단해졌습니다. 고모는 변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밥을 짓고 김이 나는 도시락을 싸며 하얀 손수건에 손글씨로 정희 이름을 써넣었습니다. 정희야, 오늘은 힘내자. 말은 적었지만 손끝이 모든 걸 말해주던 사람. 한겨울 눈길을 걸어가며 신발이 젖었을까 걱정하고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다며 약을 발라주던 고모는 어느새 아이들에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쉽게 아이들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쟤네 엄마 없대. 집 나갔대. 그래서 고모랑 산대.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아이들 앞에서 반찬을 차리다 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넌 나한테 자식이야. 그 말에 정희는 고개를 돌린 채 입을 꼭 다물었지만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며칠 뒤 언니 정희의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몰래 종이로 왕관을 만들었고 고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침개와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펜과 편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그러나 그 속엔 누구보다 단단하고 정성스러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이 울었단다. 그 울음이 기쁨이었는지 슬픔이었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너를 품에 안은 순간 세상에 하나뿐인 빛이 내게 온 것 같았단다. 정희는 편지를 읽다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고모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모는 놀란 듯 가만히 정희를 바라보았지만 곧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고모라는 호칭은 자주 잊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애들이 당신을 엄마라 부르네? 고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웃었을 뿐이죠. 마치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세상의 편견, 불안한 미래, 혼자의 고단함이 있었음을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희와 민수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피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았고 그 사랑이 뿌리를 내려 깊게 뻗어나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따뜻한 나날 뒤편에 작고 조용한 병이 조금씩 고모의 몸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는 걸요. 우리를 키운 시간만큼 고모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변함없이 창문 너머로 들어오고 고모는 여전히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김치를 썰며 기침을 했고 이마를 짚으며 허리를 펴기도 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언제나 그랬듯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정희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고 다녔고 민수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제법 의젓해졌습니다. 형편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웃음이 조금씩 돌아온 나날이었습니다. 고모는 아이들 앞에선 철저히 단단한 어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단함에 작고 날카로운 금이 가고 있음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모는 밥을 짓다 갑자기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된장국 그릇이 와장창 깨졌고 놀란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고모는 일어서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그래. 병원 가요. 저번에도 계속 기침하시잖아요. 괜찮다니까. 너희 공부나 해. 그 말에 아이들은 물러났지만 정희의 마음속엔 묘한 불안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온 정희는 부엌에 앉아있던 고모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살갗이 유난히 누렇게 질려 있었고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정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 같이 가면 안 돼요? 내가 왜 병원을 가? 아픈 건 너희지 나는 아니야. 그 말은 너무 단호했지만 그 안엔 스스로도 알고 있다는 흔들림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거실에서 혼자 이마를 짚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 채 입술을 꽉 담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몰래 문틈 사이로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혹시 어른이 병원에 안 가려고 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생님은 그 눈빛을 보고 모든 걸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모를 설득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장 보러 가요. 근데 그 전에 근처에 병원 하나 들르면 안 돼요? 장 보러 간다며 웬 병원이야? 진짜 잠깐이면 돼요. 건강검진이래요. 그냥 체크만 해보자고요. 고모는 한참을 망설였지만 아이들의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의사는 진료 중 몇 번이나 고개를 갸웃했고 곧 검사를 더 해보자며 대형 병원을 권했습니다. 며칠 후 고모는 혼자 대형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서랍을 꺼내 보험증과 진단서를 넣어 정리했습니다. 정희는 그걸 우연히 보게 되었고 손에 든 종이에 적힌 단어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위암 3기 의심.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모가 방에 들어와 조용히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일이야. 너희는 그냥 너희 인생을 살아. 그 말은 처음으로 약한 고모의 고백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고모가 우리를 지켜준 만큼 우리가 이제 고모를 지켜야 한다는 걸요. 이젠 우리가 고모의 울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고모는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놓이는 반찬 가지수는 줄어들었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는 어김없이 정희의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고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이야 원래 같이 하는 거야. 그 웃음은 아이들을 안심시키려는 의도였지만 정희도 민수도 그 웃음 뒤에 가려진 두려움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모는 병원 진단서를 서랍 안 깊숙이 넣은 채 아이들 앞에선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벽녘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구토 소리는 점점 더 잦아졌고 민수는 방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정희는 고모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보았습니다. 손에는 깨어진 그릇 조각이 들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희의 외침에 고모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잠시 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좀 지쳤나 보다. 그날 밤 아이들은 고모 몰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이 빠릅니다. 항암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멍해졌습니다.
민수는 옷자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돌아오는 길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고모가 싸주던 도시락, 이마에 얹던 손, 비오는 날 건넸던 우산 하나까지 모든 장면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고모 혼자 두지 않겠다고. 정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허겁지겁 달려와 죽을 끓이고 민수는 약 복용 시간을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모 앞에선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고 고모는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고모의 병세는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기 시작했고 목소리는 점점 가늘어졌으며 웃는데도 힘이 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암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 고모가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말없이 한참을 서 있었죠. 정희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들어가세요? 고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를 키운 시간이 참 짧지 않았구나. 그 시간들이 내 인생 전부였어. 그 말에 정희는 참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고모는 힘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오래 버텨주지 못해서. 하지만 아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건 버티는 마음 끝에서 오는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함께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모의 병과 고모의 하루를.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삶에 다시 오래된 이름 하나가 찾아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엄마야. 기억조차 희미했던 그러나 피로 이어진 그 이름이 조용히 문을 두드릴 날이 가까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자꾸 우리의 중심을 흔들려 했습니다. 고모는 더 이상 예전의 고모가 아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겨우 들리는 목소리. 그러면서도 여전히 아이들 앞에선 웃으려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응. 민수가 끓여준 미역국 아주 맛있더라. 거짓말이었습니다. 고모는 한 숟갈도 넘기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갔고 구토 끝에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도록 앓고 나서야 겨우 누울 수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웃지 않았고 정희는 책상 위 지나 권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공부가 무슨 소용이야.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고모는 그 종이 조각들을 주어 손으로 펴며 말했습니다. 너희 인생까지 멈추게 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진짜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괜찮다고 말하지 않기 위한 엄마의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입원한 병실. 창밖으론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희미한 침묵 속 한 여자가 조용히 병실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코트를 입은 그 여자. 그녀는 낯설었고 동시에 어디선가 본 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모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아이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야, 엄마야. 너희를 낳고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람. 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우린 엄마 없어요.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우리 엄마예요. 여자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 그땐 너무 어렸고 무서웠어. 그 가난 속에 너희 둘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정희는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버렸어요? 우릴 버리고 그냥 떠났다고요? 그럼 지금 와서 왜요? 왜? 고모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엔 놀라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보는 평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만해, 정희야. 정희는 멈칫했습니다. 고모는 생전 처음 아이들을 향해 그렇게 단호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너희 엄마야. 피로 맺어진 운명 같은 인연이지. 민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고모는요, 엄마 아니에요? 고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숨이 가쁘게 오르내리던 입술에서 조용히 떨어진 한마디. 나는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단다. 순간 병실 안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친엄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고 아이들은 고모의 손을 붙잡고 그저 조용히 그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모는 다시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아이들을 품고 지켜온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소를 지으며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이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우리를 진짜 엄마로 길러낸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모였다는 걸요. 우릴 지켜준 사람은 고모였고 남겨진 세상엔 고모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냄새가 가슴을 찔렀고 사람들은 한 줄씩 절을 하며 속삭였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아이들 다 키우다니 진짜 대단했지. 정희와 민수는 고모의 영정 앞에서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무 감정도 없는 얼굴로 영정을 바라보고 있었죠. 정희는 고모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방에 넣었고 민수는 하얀 국화를 한 송이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꽃잎이 손바닥 속에서 으스러져 가는 것도 모른 채 그때 다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친엄마. 검은 정장에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조용히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꺼내놓을 듯 말 듯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정말 미안해.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너희를 잊은 적 없었어. 정희는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고모의 사진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한테 엄마는 저기 계신 분이에요. 우릴 낳은 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여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죠. 이렇게 된 거라도 용서받고 싶었어. 너희가 잘 컸다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었어. 정희는 천천히 시선을 고모의 영정에서 떼었습니다. 그 눈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버린 고요함이 가득했죠. 우리 잘 컸어요. 근데 그건 당신 덕분이 아니에요. 정희의 말에 여자는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깊이 떨군 채 영정 앞에 국화를 놓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희는 영정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수는 고모의 유골함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는 왜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는 단 한 번도 잘못한 게 없는데 그 말에 정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모의 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이 조용히 정리된 후 두 남매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희는 고모의 유골함에 편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손글씨로 고모가 자주 쓰던 투박한 펜으로 엄마, 나중에 또 만나요. 그땐 내가 먼저 안아드릴게요. 그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차가운 땅 속으로 내려가는 유골함을 보며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 둘뿐이네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고모의 온기를 기억하듯 둘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였던 고모는 세상에서 사라졌고 남겨진 아이들은 다시 세상과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엔 분명히 지켜봐줄 누군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고모. 그러나 그 의미는 진짜 엄마였습니다. 남겨진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모가 준 사랑을 품고 계절은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모 없이 맞는 첫 아침.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엔 도시락도 따뜻한 미역국도 없었고 부엌엔 고모 특유의 된장 향도 더는 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무심히 교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맸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침을 먹지 않은 채 가방만 맨 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니, 진짜 학교 가야 해? 응. 엄마가 가지 말란 소리는 한 번도 안 했잖아. 정희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의 졸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고모가 살아있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와서 꽃다발을 들고 달려왔을 날이었죠. 졸업식장 앞 다른 부모들은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정희는 혼자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손에 들려있는 작은 유골함 하나, 바로 고모의 유골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고모가 살아온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유골함을 조심스레 품에 안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졸업장을 받을 순간 교장 선생님은 잠시 멈춰 정희를 바라보다 천천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자랑스러운 딸에게 이 상장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희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서 내려왔고 그 모습에 관중석에서도 잔잔한 박수가 흘렀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정희는 학교 뒷산 언덕에 올라 고모와 함께 자주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그 속에 고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정희야, 이제 너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몰래 준비한 손편지였습니다. 엄마, 나도 졸업할 때까지 잘 버틸게요. 그때까지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그 편지를 고모의 유골함 옆에 조용히 놓고 둘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고모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다 쓴 손편지 수첩,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 사진 속 고모는 아이들 사이에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바라보다 정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정말로 괜찮을 거예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엄마가 우리를 지켜줬던 것처럼.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겹지만 흔들리며 버티는 하루 속에서 고모가 남긴 사랑은 변함없이 그들을 감싸주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몇 해가 흘렀습니다. 정희는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대학에 입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누군가를 돕는 삶을 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둘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평범함 속엔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뿌리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모라는 이름의 그들의 진짜 엄마.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정희는 고모가 생전에 살던 집을 찾았습니다. 이제 낡고 허름한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고 그곳엔 고모가 걸어놓았던 앞치마만이 옅은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엄마. 정희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낮게 인사했습니다. 집안 곳곳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엌 서랍엔 고모가 남긴 편지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흰 종이 위엔 익숙한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야, 민수야, 나는 너희에게 좋은 엄마였을까? 서툴고 부족했지만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단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너희는 꼭 스스로를 사랑해줘야 해. 사랑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건 엄마가 살아있었다는 증거야. 편지를 다 읽은 정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손끝으로 종이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날 밤 민수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희는 고모의 사진을 액자에 넣고 책장 한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물었습니다. 누나, 우린 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른 걸까?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였으니까. 밥을 지어주고 밤새 우리 이마를 짚어주고 졸업식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주던 사람. 그게 엄마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사진 앞에 국화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 사진 속 고모의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하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정희는 작은 수필집을 냈습니다. 표지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름 고모. 사람들은 책을 읽으며 울었고 누군가는 편지를 보내와 말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엄마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제 가족을 돌아보게 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정희는 출판사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낳은 사람은 따로 있었지만 저를 키운 사람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모였고 저에겐 단 한 사람뿐인 엄마였습니다. 화면은 점점 어두워지고 마지막 장면엔 사진 속 고모의 미소만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 진짜 엄마는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름 고모. 우리의 진짜 엄마를 기억해 주세요.